皆さんこんにちは。N2 더 많이 풀어보는 모의고사 제1강 문자 오이 파트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제목이 더 많이 풀어보는 모의고사. 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모의고사 분량으로는 가장 많은 교재이기 때문에 더 많이 풀어보는 모의고사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어의 정관사 TH1을 붙은 이유가 그만큼 이 모의고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전 문제와 가장 가깝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영어의 정관사 TH1을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자 오이 파트는 한자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 어휘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전에 문자 오이 파트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본 교재에서 다루는 어휘와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까지 같이 암기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문자 어휘 공부 방법은 독해나 청치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어휘, 그 내용에서 다루어지는 어휘들을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자 어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휘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계시는 분은 어휘집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독해나 청치 스크립트에서 다루는 어휘들을, 어휘와 한자를 공부하신다면 문자 어휘 대비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 독해 공부도 할 수 있고 청치 공부, 그 다음에 문자 어휘 파트도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 어휘만을 위한 별도의 공부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어휘 파트만을 대비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자들이 가장 자기 자신의 쾌감을 느끼는 것이 내가 이만큼 한자를 많이 알았다, 또 이만큼 어휘를 많이 알았다라고 해서 문자 어휘 파트는 내가 실력이 증가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청취와 독해 파트가 되겠습니다. 청취와 독해는 실력이 증가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과 청취 독해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했을 경우에 내가 독해와 청취 실력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장의 만족감, 어휘를 많이 알았다, 한자를 많이 암기를 했다, 당장의 만족감보다는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취감보다 조금 멀리 보고 독해와 청취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월등히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妻と姉は 2人で 부호파는 쇼구지を 楽しんだ. 즉, 부자 같은 식사를 즐겼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고가라고 해서 호화판 식사를 즐겼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호자 같은 경우는 부자를 후고라고 해서 후고라는 단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또 호자 같은 경우에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호저라고 해서 고떼, 호화저택을 고떼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호자란 단어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자를 나타내는 후고, 그 다음에 호화저택을 나타내는 고떼까지 암기를 해 두셔야만 이 어휘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탄켄다이와 탐험대 탄켄다이와 후유노 겨울의 에베레스트 정복을 했다. 이거 세이후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복에서 세이후쿠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이 정자를 잘 보시면 두인변이 들어가는 이 정자는 정복 외에는 쓰임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복할 때 이 복자를 옷복자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두인변을 뺀 발을 정자가 들어가는 이 정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자 읽기는 세이와 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쇼로 읽어주는 경우가 월직 오면체 찰, 이 6글자를 정자를 쇼라고 읽어주는데, 체크를 해보면 정월 쇼가츠, 정직 쇼직기, 정오 12시를 나타낸 쇼고, 정면
쇼맨, 그 다음에 정체, 쇼따이, 그 다음에 정찰자죠, 정찰을 쇼후다라고 읽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인변이 들어가는 글자는 정복 외에는 쓰임이 없지만 발을 정자 같은 경우에 쇼를 읽어주는 케이스가 월직 오면체 찰 이 6글자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암기해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상호 원조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자, 상호 원조. 상호는 소고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상호는. 그 다음에 원조는 엔조. 소고 엔조노 타메 스카고쿠가 몇 개국이 연맹을 했다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연맹은 렌메에서 2번이 정답이에요. 렌메. 자, 이 연맹할 때 이 맹자는 연맹 외에도 우리가 또 가맹을 또 카메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맹자와 또 유사한 또 같은 맹으로 읽어주는 글자가 있는데 이 맹자가 이런 맹자가 있어요. 자, 이 맹자는 언제 사용할 수가 있냐면 맹렬하다라는 단어를 모레츠를 맹렬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맹이나 가맹할 때 이 맹자 찾기와 그 다음에 맹렬하다 할 때 이 맹자 찾기를 두 가지를 구분하는 한자가 파트 2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맹과 가맹 알아두시고 맹렬할 때는 이 맹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조, 제조회사는 결함을 객관힌노 회수를 시작했다. 회수를 카이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 중에서 슈 장음으로 읽어주는 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일단은 빼어날 숫자, 그 다음에 닦을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둘 숫자, 그 다음에 숫자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가 되는데 보수, 월급을 나타내는 보수할 때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글자를 숫자 중에서 시우 장음으로 읽어주는데 이 빼어날 숫자의 대표적인 글자가 우리가 우수하다 할 때 유시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시우.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우리가 연수할 때 캔시우라는 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회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입할 때 슈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이거 보수, 월급을 나타내는 보수라는 글자가 있는데 보수를 호슈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중에서 슈라고 읽어주는 글자, 슈 장음으로 읽어주는 글자는 하나, 둘, 셋, 네 글자뿐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파생되는 글자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만 한자능도 키울 수가 있고 어휘능도 키울 수가 있다. 그리고 숫자가 나올 때마다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우 장음으로 읽어주는 글자는 이 네 글자뿐이다 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이 한 단어를 외우고 어휘를 익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 히코기와 비행기는 오키쿠 크게 선회를 해서 생가이 시대 하강을 했다. 하강 카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하자 같은 경우에는 읽기가 카와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라고 읽어주는 글자 N2에서 다루는 글자 차상숙, 산. 이 네 글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N2에서 다루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자를 써보면 하차 내리는 거 하차, 개샤. 그 다음에 상하, 조개. 그 다음에 하숙을 개식구.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는 거, 하산을 게장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2에서 다루는 아래 하자를 개로 읽어주는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차상숙산 네 글자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1번에서는 이처럼 5글자, 5문제에 한자 읽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읽기를 알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독해나 청취 스크립트를 통해서 공부하신다면 월등히 공부하신 데서 도움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에서는 한자 찾기 문제가 되겠어. 한자 찾기 문제가 되는데 호가대기나 효과적인 방법, 호호와 나이대쇼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왼쪽에 이 글자는 교자인데, 교자에서 교회를 코가이, 그 다음에 근교, 가까운 곳, 근교를 킹꼬라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교자는 교회나 근교 외에는 쓰임이 없다. 그 다음에 이 효자가 우리 힘력자가 들어가 있죠. 힘이 있다,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효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고, 효과적이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효과적 할 때 이 과자를 보시면 말소변변이 있습니다. 이 과자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공부와 관련되어 있다. 방과후. 그래서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호가 고, 공부와 관련되어 있다. 호가 고, 내지 또 과제, 숙제를 나타내는 과제를 카다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문자가 들어가는 과자는 공부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소문변이 안 들어간 이 과자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호한생과 후반전이 다이지다, 중요하다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일단 이 후자를 코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후 할 때는 고로 읽어주죠. 그래서 N2에서 이 후자를 코라고 읽어주는 케이스가 후반전은 후반, 그 다음에 후배를 꼬하이, 그 다음에 후퇴를 코따이를 읽어줍니다. 그래서 N2에서 다룰 때 이 후자를 코로 읽어주는 케이스는 하나, 둘, 세 글자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를 봤을 때 이건 판자죠, 판. 그래서 우리가 판결할 때 한케츠, 그 다음에 판단할 때 한단 할 때 사용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후반전은 전반, 후반, 반을 나타내는 이 반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8번에 타바코 카이샤와 코쿄키칸 대화나이 공공기관이 아니다. 자, 1번, 2번에 나왔는 이 공자는 우리가 공장할 때 코조라고 사용되고, 예외적인 읽기가 다이쿠를 목수를 다이쿠라고 읽어주고, 하나 더, 세공을 하다 할 때 사이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나타낼 때 아이디어를 쿠후라고 읽어줍니다. 자, 이것은 이 공자 읽기가 코와 쿠 두 가지가 있는데, 쿠로 읽어주는 N2에서 쓰이는 글자가 목수, 세공, 그 다음에 아이디어, 쿠후 세 글자만 쿠로 읽어주고 그 외에는 코라고 읽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정답은 코쿄라고 해서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공공할 때 이 공자는 다같이라는 개념이에요. 다같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우리 다른 글자를 보면 다같이이기 때문에 공통이니까 표즈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기 4번에 이게 사람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나타내는 코도모 할 때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글자 자체가 누구에게 주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다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제공 할 때 테이큐라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곡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곡물 이런 글자 같은 경우에는 N1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자가 들어간 글자와 안 들어간 글자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사람이 자가 안 들어가는 글자는 다 같이의 뉘앙스다. 그리고 공산주의, 재산을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 공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9번에 토시오토 때 까라노 나이를 먹고 나스의 사이키와 타이헨다. 그 제자는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제기할 때 기자 새로 일어나다의 뉘앙스가 되겠죠. 새로 일어나다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일어나다 오키루 할 때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제자 같은 경우에 제차를 후타타비라고 읽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차를 후타타비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보기 4번에 이 기자는 흑토자가 있다. 토대다, 토대. 기초, 기본 할 때 사용하는 글자다. 기홍 할 때 사용하는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기자 같은 경우는 기계 할 때, 기가이 할 때 사용하는 글자가 되겠죠. 기가이.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면, 난데모 키소가 다이지데아루. 자, 기초할 때 초찬 다 같이 나와 있는데, 일단 보기 2번과 보기 3번은 말서문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과 관련된 일기할 때, 니끼 할 때 사용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1번과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흑토자가 있는 것은 토대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토대의 뉘앙스는 기초, 기본, 기반, 토대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기반, 키반 할 때 사용하는 글자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보기 1번의 기자는 다룰 자가 있기 때문에 세월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기한, 키겐 이런 글자에서 사용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룰 자가 있기 때문에 기간 갖고 우리 임기 할 때 닌기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는 우리가 파생어 문제가 되겠는데, 이 파생어는 한국말로 옆에 있는 괄호 왼쪽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도모다치와 세카이노 어떠한 현상, 교노 켄큐오 시테이루. 1번은 낙 현상, 공포할 때 포자, 포현상, 괴현상, 카이겐쇼, 그 다음에 진현상,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파생어는 접두어 전미어를 찾는 문제이지만, 접두어 전미어는 거의 99% 한국어와 일본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다른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만 책에서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현상이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괴자가 들어간 또 괴현상 외에 또 어떤 게 있냐. 문서 중에서 이상한 문서, 이걸 우리 괴문서라고 하죠. 그래서 카이분쇼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위원회 까라노 발표 합표가 아루 발표가 있을 요때 예정입니다. 명위원회 위원은 이 인가의 지위원회 준비할 때 비위원회 각위원회 각호 인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또 뭐가 있겠습니까? 각각의 회사 각국 카이샤와 각 회사 각국 카이샤. 만약에 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 1번에 이제 명자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명배우 아까 후배할 때 배자 배우를 하이유라고 하죠. 하이유 하이유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유. 그 다음에 또 감독을 칸토쿠. 그래서 명감독을 칸토쿠라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각각의 파생어, 단어도 공부할 겸, 한자도 공부할 겸 제가 칠판에 써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코노 방구미노 이 프로그램의 어떠한 방송, 호소와 프로그램을 방구미의 어떠한 방송은 도요비, 토요일입니다. 1번은 답이 되겠죠? 재방송, 사이호소. 그리고 출발을 또 슈바츠, 그 재출발, 이렇게 하면 사이슈바츠라고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검토할 때, 잘못 검토했을 때 재검토를 하다, 사이켄토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사이켄토. 보기 2번은 이건 정말 최우선, 최첨단 할 때 사용한 글자가 되겠고, 이건 쌍.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를 후타고를 쌍둥이,
4번은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어는 한국어로 괄호 오른쪽 왼쪽 글자를 한국말로 읽을 수만 있다면, 한자음을 한국말로 읽을 수만 있다면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력구, 수력구発電과 수력 발전은 시겐노, 자원이 적은 니혼노, 일본의 귀중한 기초나 국산 시젠 에너지, 귀중한 국산 자연 에너지이다. 수력 발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진국산, 순국산 자연 에너지. 3번, 2번에 생각되어 있죠. 준. 그래서 이 순자가 들어가는 거 단어 중에서 또 순국산 자연 에너지도 있지만은 일본식이다. 일본을 기홍. 그 일본식 할 때 바람풍자. 그래서 니혼후, 니혼후라면 순 일본식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에 나오는 이 전자는 뭐 전사원, 전세계 할 때 사용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4번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우수 할 때 숫자로서 사용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에 에이고 교육군어 영어 교육 교육군어 어떠한 문제는 있을 때 문제에 대해서 기론 토론이 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반 문제, 반자는 뭐 반비례 이런 글자. 2번이 정답이었어요. 쇼가 모든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제군들이라는 말 들어봤죠. 제군을 쇼군이라고 해서 여러분을 쇼군, 모든 뜻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문제. 그 다음에 외국어를 가이코쿠라 하기 때문에 모든 외국어를 쇼 가이코쿠. 경비를 케이히라고 합니다. 케이히. 그리고 재경비 이렇게 하면 모든 경비를 쇼 케이히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생으로서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다. 곧잘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은 이제 합자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1부터 문제 3까지 풀어보았는데 이 각각의 단어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지 새롭게 바뀐 능력평가 시험에서는 출제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어 능력평가 시험을 많이 이제 가르친 선생님들 입장에서 감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N2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감각으로서 강의를 하고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감각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해와 청취 스커리프를 통해서 어휘와 한자를 익히신다면 더더욱 월등히 공부를 하는 효율성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N2 더 많이 풀어보는 모의고사 문자어휘 파트의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